네,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온 심리상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하에 주차를 하고 올라왔고요. 번화가 좀 안에 있어서 찾아오기도 쉽고 주차도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서 찾아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1층에 저기 서브웨이가 있는데 제가 서브웨이 되게 자주 가는데 그게 제일 부럽네요, 우선.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연구소 이름이 심리상담연구소 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온이라는 이름이 좀 외자라서 낯설기도 하고 솔직히 좀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온의 의미가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온은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온, 스위치를 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거를 지은 이유가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본연의 내면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힘을 어떤 여러 가지 각자마다 이유로 묻힐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힘을 상담자와 함께 발견해 나가고 그 발견해낸 긍정적인 회로들을 스스로가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위치를 켜다라는 의미의 온을 지었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한자로 따뜻할 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 마음의 판도를 바꾸는 거는 그 어떤 변화를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필요한 여정에 상담자가 따뜻하게 어떤 그 수용하고 공감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다면 이 내담자분들이 더 용기를 내서 자신의 변화를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할 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되게 멋진 이름이었네요. 네. 좋습니다. 연구소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뭐 연령이나 뭐 성별적인 특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성별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지난 그 시간 돌이켜 봤을 때 10대에서 심지어 80대까지도 이제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은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 어려움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20, 30대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부부관계에 갈등을 느끼시는 그런 30대에서 50대 정도 여성분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 분들도 많이 찾아오게 계세요. 정말 거의 다 오시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저희야 뭐 이 직업이 익숙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심리상담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심리상담을 좀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고3 때부터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을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사회복지학 청소년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이제 가출 청소년 쉼터라는 곳으로 첫 직장을 갖게 됐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단 한 명이라도 그 친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한 존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언제든 돌고 돌더라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놀랍다. 나도 그런 단 하나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너무 가치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도 전문적으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학을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상담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유독 기억에 남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원석을 발견했을 때 그런 희열이 상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나 뵀던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적으로 한계를 가지신 분들은 상담으로 변화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 뵀는데 이제 그분이 자신이 지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다른 이제 상담센터도 가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도 없이 살아오면서 그런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아오셨던 분인데 여기에 와서 제대로 된 검사를 좀 병원 연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고 자신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그런 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어떤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변화는 뭘까에 대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놀랍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는 한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꽃봉오리가 제 눈앞에서 막 이렇게 팍 피어오르는 거를 제가 목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와 인간의 힘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상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막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러워지고 겸허해지면서 아, 이분이 가진 힘이 참 놀랍고 사실 상담이 상담자가 조력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 내담자가 자신이 가진 힘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때 끝끝내 그 변화를 이뤄내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돼서 제 스스로 어떤 내담자분들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좀 겸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겸허해진다라는 표현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은 더 이제 가벼운 질문들일 수는 있는데 좀 상담자로서 뭐 좋아하시는 뭐 말, 뭐 구절, 뭐 명언도 좋고요, 뭐 노래 가사도 좋고 뭐 상담자로서 좀 좋아하시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있는 그대로 참 괜찮아, 있는 그대로 참 충분해 이런 말을 되게 들으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더 되짚어보고 싶은 생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담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확인하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참 괜찮다라는 게 사실은 본연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힘들이 끄집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저희 골목상담소의 공통 질문인데요. 상담은 땡땡이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을, 그러니까 이게 꼭 두 글자는 아니어도 되고요. 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담은 거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의미는 그동안 좀 구부러지고 왜곡된 거울들을 통해서 자신을 봐왔던 사람이 한 명의 숙련된 전문가라는 어떤 거울, 제대로 된 거울을 통해서 왜곡 없이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좀 제대로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상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변화시켜가는 거 이게 좀 상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 우리도 거울을 볼 때 내가 뚱뚱하고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거울 보기가 싫어지듯이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담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건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더 안전하게 그 용기를 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거울이라는 표현 진짜 많이 공감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종의 마음 건강을 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도 개인의
나의 어떤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신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게 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 건강 뭐 비법이랄까요? 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마음 건강을 좀 챙기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상담자로서도 그렇고 제 삶 자체가 뭔가 성장을 위해서 늘 애써왔던 삶이고 막 달려오기만 했던 삶이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를 돌보는 게 되게 낯선 삶을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담자라는 일을 하게 되면서 와, 내 마음을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우울한지,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들까 이런 것들을 좀 머물러서 돌봐주는 것들. 그게 이제 때로는 어려울 땐 저도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슈퍼비전을 통해서 좀 더 그 사례에서 한 발 떨어져 나와서 리프레시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달려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 지금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좀 많이 물어봐주는 편이에요. 지치지 않았어? 더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좀 강약 완급 조절을 좀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고 또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좀 변한 게 있다면 저는 성장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서 생산적인 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는 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사람인데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현재 과정을 즐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최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로서 뭐 아니면 아내로서 아니면 상담자로서 이런 역할들을 다 벗어나서 나로서 오롯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이올린을 배워보게 됐어요. 네. 작년 말부터 바이올린도 배우기 시작했고요.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아직 실력이 그렇게 훅 늘지는 않지만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과정을 즐기는 게 너무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것도 시작을 해서 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좀 잘 잡고 돌보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저도 요즘 기타 치고 헬스 다니고 이러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